이번에는 이제 불린이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불린이라는 거는 이제 A와 B라는 두 개의 오브젝트 간에 이제 중첩된 공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뭐 빼낼 건지 합칠 건지 혹은 교차되는 공간만 남길 건지 뭐 그런 개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오브젝트고요.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게 명령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네마4D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린 기능을 이제 오브젝트화해서 그 안에 재료들을 A, B를 넣어놓고 그 A, B 간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뭐 조건이 바뀌더라도 그 계산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히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화된 불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해보면, 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어떤 디테일 표현을 할 때의 그 과정의 요소로서 컨셉 단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고요. 만약에 얘를 이제 어떤 느낌의 오브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이제 불로 가서 거기에는 레퍼런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구멍의 사이즈를 어떻게 촘촘하게 갈 것인가 크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뭐 얘도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는 있겠죠.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근데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컨셉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본체만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멍에 해당하는 입체도 뭐 간단하게 복제를 해서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네마4D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불린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느낌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 어, 이런 식으로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더라도 기본적인 기본 모델링이 있고 그 안쪽에 뚫린 공간은 또 그거랑 중첩된 어떤 덩어리를 모델링을 해서 서로 겹친 후에 불린으로 이렇게 따내서 그 금방금방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모델링을 해서 픽스 시켜버리면 그 수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될 때 중첩되는 어떤 공간의 조건을 위치를 이렇게 다 다르게 우리가 움직여도 실시간으로 그 공간들이 다 계산돼서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컨셉 단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카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디테일들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어떤 밸런스를 최종 단계에서는 좀 면을 정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컨셉 단계에서는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런 편리함을 불린으로 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네마4D 화면을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린이라는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단순한 오브젝트로 A, B, A 역할과 B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놨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 공간의 그리드가 좀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뷰포트의 필터 메뉴에 있는 워크 플랜 UI를 꺼서 좀 깔끔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본 형태의 불 오브젝트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고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동급으로 불 오브젝트에 차일드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불 오브젝트의 옵션을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한 옵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계산을 부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계산이 타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린을 적용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불린의 조건이 A에서 subtract B를 빼라. 근데 A라는 거는 위에 있는 아이고 B라는 아이는 저 밑에 있는 아이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명령으로 적용이 돼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은 또 언더를 하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불린이라는 기능이 이제 불 오브젝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실시간으로 뭐 이런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모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겨나게 한다든지 혹은 점점점점점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모션도 불린의 어떤 계산 방식이 아니면 일일이 저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표현한다는 게 거의 이제 뭐 불가능이겠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불린을 통해서 하면 이런 표현들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자체를 뭐 서브트랙트가 아니라 유니언 하면 하나의 덩어리를 합쳐주는 것이고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교차되는 부피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without 같은 경우는 아까 subtract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 교차되는 그 교차점에 대한 면을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A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subtrac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단면 겹쳐져 있는 면에 그 B에 해당하는 면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부피 표현이 되고 있는데 without 같은 경우는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경우는 컨셉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면 구조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면이 구성이 막 바뀌어요. 뭐 당연히 이제 치고 들어오는 면의 모양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엣지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막 하지만 이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얘를 이제 컨셉 단계에서 고려한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렇게 불규칙한 엣지들이 지금 평평한 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약간의 이렇게 볼륨 표시가 볼륨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불규칙한 엣지들이 라이트를 받았을 때 그 빛이 이렇게 예쁘게 흐르지 않고 좀 찢어져 보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확정됐을 때에는 이런 불규칙한 선들도 가급적이면 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마무리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죠. 네. 설명을 마치고 뭐 그런 컨셉 단계와 프로덕션 단계의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시만. 그리고 그 각각의 계산 방식에 대한 예시는 여기에 또 각각 만들어 놨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근데 얘를 적용하기 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시죠? 얘가 만약에 불린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냥 겹쳐져 있는 모양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지만 얘를 선만 나타나는 모드로 바꿔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뚫려서 면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공간은 사라져 버린 불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구가 살아있지만 유니언이 된다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남고 겹친 부분은 면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유니언을 시켰을 때의 모습이고 뭐 서브트랙트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고 인터섹트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게 되겠죠. 교집합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without B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겹친 부분의 면이 다 사라지게 된다. B에 포함된 부분이 그게 이제 뭐 크게 네 가지 타입이고 아주 쉬운 개념이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뭐 이럴 때가 있죠. 난 1대1이 아니라 뭐 하나에 이렇게 구멍 3개 아까 레퍼런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나사 구멍들이 막 여러 개 뚫려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null 오브젝트를 이용하셔서 null 오브젝트 안에다가 이렇게 복수의 오브젝트들을 위치시키면 그 아이들을 null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묶어서 1대1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불에 보시면은 이렇게 A subtract B 하셔도 이 그룹 A 대 B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복수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오브젝트가 얼마든지 많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복제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하셔도 그룹에서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1대 다수의 불린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중첩이 된 부분에 조금 더 부드러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베벨이라고 하는 효과인데, 베벨이 디포머 형태로 이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디포머, 베벨 디포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벨 디포머라는 아이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선, 엣지 부분에 이렇게 중간면들이 생성되는 그런 효과도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분리는 개념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사용하기 쉬운 아이이고, 컨셉 단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볼륨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아주 빠르게 바꿔볼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그 면의 어떤 안정성 면으로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좀 불안정한 랜덤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과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른다. 그렇다고 뭐 매번 모든 걸 다 이렇게 면을 꼭 마무리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얘가 메카닉이고 지금처럼 어떤 평면적인 요소에서의 불린이라면 굳이 뭐 재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공면을 가지고 있거나 얘가 캐릭터여서 뭔가 움직임으로 이 쉐입이 변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면이 좀 다시 다듬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컨텐츠 중에 이제 Subdivision Surface라고 해서 이제 면을 분할시켜서 조금 더 면이 많은 척하는 그런 모델링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덕션과 컨셉 비교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클레이 렌더링 스타일로 봤을 때 가운데 썸네일은 이제 면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된 구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컨셉 단계에서 그냥 불린으로 막 빼놓은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불린으로 뺐을 때 아까 저희가 10호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엣지의 면 처리가 굉장히 랜덤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최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일단은 그렇다고 뭐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컨셉 단계에서 필요한 우리의 목적은 최종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밸런스를 빨리 잡고 이 디자인을 픽스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얼마든지 불린을 활용해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픽스 돼서 이게 본 프로덕션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뭐 본 작업에서 조금 더 이런 작업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를 감안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 차근차근 하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불린이라는 게 부피 계산을 하는 것이고, 특히 시나우 4D는 이렇게 히스토리를 다 살려서 그 과정도, 그런 중간 과정들을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히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